축하합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주제 27, 근대 문물의 수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쭉 정치사 보고 경제사 보고 오늘은 문화사다, 사회문화사다, 뭐 설거지하는 그런 주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대 신문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신문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인터넷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때 처음으로 신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와, 이때 처음 등장한 신문이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군요. 자, 그리고 종교도 만나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뭐 기독교, 천주교 뭐 다 잘 알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대종교, 천도교 중심으로 좀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근대 시설, 근대 신문, 근대 학교, 여성운동, 국가운동, 마지막으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개항한 이후에 여러 가지 서양 문물, 근대 문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새롭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전기, 전화, 전차, 철도 이런 신문물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구, 시설이 또 세워지기도 합니다. 방문국, 우정총국, 전원국, 기기창. 기기창부터 가볼까요? 무기 만드는 근대 무기 공장이에요. 전환국, 감이 안 오죠? 이거는 이제 화폐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돈 찍어내는 곳입니다. 우정총국, 이거는 배웠다. 우리 갑신정변 때 배웠죠? 지금의 우체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국, 이거 사람 이름 아니에요. 박씨의 성을 가진 문국이가 아니고 이 기구예요. 한성순보라는 관보, 신문을 찍어내는 그런 기구였다라는 겁니다. 사람 이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사람 이름 같네요. 박씨 성을 가진 문국이. 전시성을 가진 환국이. 그러면은 국자 돌림이고 기시성을 가진 기창이고. 죄송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네, 신문을 발간한 곳, 우편 사물을 취급한 곳, 화폐를 관리한 곳, 무기 공장.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뭐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새로운 것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역사를 포기하는 지름길은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최초에 좀 집중을 해야겠죠. 최초의 근대 병원 광해원인데요.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이제부터 신문을 정리를 쭉 해볼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바로 1883년에 발간된 한성순보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에요. 나라에서 발간하는 신문을 우리가 관보라고 불러요. 관보. 한성순보 최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민간 신문이 서재필이 발간한 독립신문 되겠습니다. 1896년도에 처음 발간이 됐고요. 최초의 민간 신문이죠.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한글로 써지게 됩니다. 한성순보는 한문으로 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독자층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1898년도에는 황성신문이 발간이 되는데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사설을 실었던 신문이기도 하죠. 또 같은 해에 제국신문이 발간이 되는데 이거는 좀 부녀자들을 이제 독자로 상정을 하고 순한글로 이렇게 발간했던 그런 신문입니다. 자, 마지막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사장으로 있었던 그런 신문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을 거예요. 국채보상운동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신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대 학교 한번 볼게요. 자, 최초에 좀 집중을 합시다. 최초의 사립학교라고 하면은 1883년도 북한 원산에서 지어졌던 원산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뭐 선교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지어져요. 뭐 배재학교, 이화학교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본 서울에 있는 웬만한 자사고들은 거의 다 이 시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민족 지도자들에 대해서 의해서 세워졌던 그런 학교들입니다. 관립학교 한번 볼까요? 관립, 지금으로 치면 국립 또는 공립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역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나 봐요, 이때. 그래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 동문학이 1883년도에 문을 열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관 자제들에게 뭐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육영공원이라는 학교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육영공원, 육영파크가 아니에요. 육영공원 학교입니다, 학교. 자, 가보개혁이 막 전개되고 있던 1894년도에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를 하면서 근대 학제를 마련합니다. 근대 학제 초중고 뭐 부르는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 학제를 마련을 하고요. 이 당시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불렀죠.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등등등
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 외우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 해서 다 외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혹시 들어본 게 있으면 어디서 들어봤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개항 이후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서 평등 사상이 싹 틉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 인권 또 여성 운동이 또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북촌 여성들이 발표한 여권 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권, 패스포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권, 여성의 인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자 이런 이제 문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찬양회라는 그런 여성 단체도 있었다 하고 국학 연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학 국어 연구와 국사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스러운 그런 거죠. 자, 역사학에는 주로 이 시대에는 좀 깨우쳐주기 위한 역사 연구, 계몽사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깨우칠 수 있겠죠. 위인전이 이제 많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좀 공부하면은 깨우침을 또 얻을 수 있겠죠. 깨달음을. 그래서 이제 세계사와 관련된 소개한 역사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때 역사학자로는 뭐 신채호, 박은식 같은 분들이 있고 이 두 분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국어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국문연구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시경 선생, 또 지석영 선생, 종두법으로도 유명하죠. 지석영 선생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국어 연구에도 굉장히 뭔가 두드러진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 종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종교죠. 천주교. 천주교는 주로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많이 세웠고요. 지금도 그렇죠. 천주교 재단이 많죠. 그런 복지시설에. 개신교, 요새는 개신교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기독교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개신교는 주로 병원 많이 세우고요. 그다음에 학교 엄청나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 남아있는 자사고 중에 기독교 계열의 학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시간이 따로 있기도 하죠. 자,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유교도 이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 이 유교를 조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면서 박은식 선생, 여기 있죠? 여기서 만나봤던 박은식 선생이 유교 구심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불교 한번 볼까요? 불교에는 한용운이 있었는데, 불교에 뭔가 우리도 뭔가 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면서 일본에 예속되면 안 된다라면서 불교 유신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종교 드릴 거예요. 대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 엄청 큰 종교다 이런 뜻이죠. 왜 크는가? 우리의 조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 누구죠? 할아버지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대종교는 큰 종교구나. 큰 사람을 믿는구나. 바로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을 믿는 그런 종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철과 오기오가 창시했던 그런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족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그런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대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천도교도 되게 생소하죠, 여러분.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동학이 동학농민운동 실패 이후에 실패가 아니라 진압 이후에 조금씩 일본에 협조하면서 친일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손병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꾸고 일본에 협력하는 저놈들이랑은 놀지 말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게 천도교입니다. 네, 지금도 천도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근대 문물, 근대 시설, 근대 신문, 근대 학교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성 운동, 국학 연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종교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화기 큰 2단원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